네, 두 번째 주제는 민간인 사찰, 청와대 변명과 거짓말.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김태우 청와대에 근무하던 자 특검반이었죠. 수사관. 네, 수사관, 검찰 소속 수사관인데 본인이 민간인 사찰했다고 지금 밝혔습니다. 청와대 이말저말 둘러대고 있습니다. 참 궁색해요. 제가 궁색한데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공항철도, 이건 주식회사입니다. 공항철도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이렇게 이제 김태우 그 특별수사관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잘못 알고 민간 기업인 줄 감찰 대상을 잘못 알고 했다. 이게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예요. 잘못 알고 했다. 아니 어떻게 공항철도가 민간 감찰 대상인 줄 잘못 알았다는 그건 무식한 겁니다. 아까 말씀 무식한 거죠. 무식한 거. 저도 그한테 무식해요. 네. 나는 공항철도가 네. 공기업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주식회사 네. 주식회사. 맞는데. 아, 그런데 이제 30년 후에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랬더니 이제 변명이 감찰 대상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뭔가.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네. 정리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수사관은 아니 나한테 감찰하라고 준 그 문서에 이건 민간 기업을 써 있었는데 맞아. 네. 써 있었는데 그럼 무슨 소리냐? 청와대 얘기를 말을 못 하고 있어요. 참 제가 지금 문제는 민간인 사찰도 문제이고 게다가 청와대 변명, 게다가 거짓말이 더 문제인 겁니다. 네. 또 한 가지가 나는 정말 이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네. 이 청와대 정말 보면요. 네. 또 이제 민간 사찰 관련을 해가지고 또 어떤 군색한 변명을 하는가 하면은 네. 이 공직기관 이 감찰반실이 네. 두 가지 기능이 있다. 네. 하나는 행정요원으로서의 그 기능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감찰반으로서 기능이 있다. 이런 네. 소리를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버마니 관련해가지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민간인을 갖다 감찰 많이 했는지 그렇죠. 그건 자기도 인정했습니다. 또 네. 인정을 하고 네. 그러면서 그럼 그 부분은 뭐냐라고 네. 이제 이 야권에서 다그치니까 네. 하는 이야기가 행정 요원으로서 네. 그걸 한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의겸 대변인이 어떤 이야기를 갖다 하는가 하면은 이 정부는 민간인 사찰 DNA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합니다. 네. 그 DNA가 민간인 사찰 DNA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 DNA는 확실히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요. 지금 말한 게 정말 궁색하고 변명을 넘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이런 이야기도 했지요. 자, 불순물이 끼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하다 보면 민간인 사찰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불순물. 게다가 그런 것은 안 읽어봤답니다. 아니, 첩보가 올라오는데 안 읽어봤으면 그것도 또 증명이깁니다. 읽어보고, 그러면 지적을 해야죠. 야, 그럼 하지 마. 지적을 했는데 안 읽어보고 지적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능하건 아니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게다가 이제 과거 정권에서 이제 이 유사한 문제가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럼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폐라고 그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감옥에 가고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이 불순물이 아니고 그렇죠. 자기 정권에 대해서는 조그만 불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저는 이제 지난 정권에서 많은 공직자들을 직권남용이라는 죄로 속된 말로 교도소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직권남용은 거의 적용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형법이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제 공직자를 밀어 넣으려고 하니까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하에 마음 안 드는 사람들 다 밀어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목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직권남용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막 밀어 넣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금 조국 수석, 그 다음에 청와대 무슨 공직 비서관, 무슨 특검, 무슨 반장, 전부 직권남용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 민간인 사찰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서 받아 본 거 아닙니까? 그건 직권남용이죠.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파는 걸지 모르겠어요. 3년 후에 다 또 감옥 가겠네. 3년 후에? 그 전에, 글쎄, 양심 있으면 그 전에 가야 되죠. 왜? 누구는 깜빵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변명하고. 근데 이거 진짜 국정조사나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김태우 수사관이 하나씩 이제 밝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밝히는 게
몇 가지가 나왔는데 오늘 신문 갖다 보니까 이제 도로공사에 그렇죠. 사장이 이제 네. 삼선 의원을 갖다 지내신 이강래 네. 씨가 지금 사장을 갖다 하고 있고 네네. 거기에서 뭐 이 청년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 해가지고 카페 갖다 열어주는 사업을 네. 하는데요. 그렇다면서요. 네. 그 카페가 이제 엑스카페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커피하고 커피 만드는 기계가 들어가야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은 우재창 의원이라고 재선 의원을 갖다 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강래 씨가 이제 원내 대표를 갖다 할 때 원내 대변인을 갖다 했잖아요. 이제 밑에 같이 있던 두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측근이라 할 수 있죠. 친한 사람인데 이 우재창 의원이 그런 커피 머신을 만들고 커피 블렌더를 갖다 다루는 그런 커피 회사를 갖다 해요. 네네. 근데 거기에 거의 뭐 독점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7군데가 열었는데 전 지금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난합품을 갖다 하는 방향으로 하다가 이번에 덜컥 걸렸어요. 아마 우재창 의원이 지금 사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적폐 중에 적폐지요. 네. 자, 일단 낙하산 사장이 내려갔습니다. 도로공사 도자를 잘 모르는 양반이 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카페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미리 와있던 커피 팔던 무슨 체인점이 이런 데가 다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수료를 40% 그러니까요. 싸게 이제 들어오고 도로공사에 이제 봐줌 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1호점이 이제 우재창 씨가 운영하는 그런 게 됐고, 게다가 나머지 이제 8호점까지 나왔는데 그 8호점도 그 기계를 우재창 씨가 납품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거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뒷돈이 오고 갔다, 이거 봐주기다, 이거 형사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요. 네. 근데 이게 그런 사업을 갖다 하면은, 네. 이런 엑스카페 사업에 어떤 커피를 넣고, 네. 또 어떤 머신을 갖다 들여놓으라, 네. 고 하는 그런 이제 이 스펙이 있어요. 그렇죠. 그 스펙이 보면은, 네.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네. 자동 드립이 가능해야 되고, 네. 싱글 오리진 추출이라고 합니다. 싱글 오리진이 뭐 어떤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원두, 한 가지 원두 가지고 이제 추출 갖다 하라는 좀 그런 비싸게 하라 뭐 이런 소리 같아요. 그런 의미 같은데, 이거를 탁 지정을 갖다 해놓으면은, 우재창 씨가 하는 뭐 테쿰인가 하는 그 커피 회사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직권을 남용해서 특혜를 갖다 주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아닌가. 이건 정말 그 샅샅이 이 조사를 해야 된다고. 게다가 지금 엑스카페의 운영을 하는 뭐 지금 8개인데 좀 뭐 써주셨습니다. 30개수까지 오픈한다고 하는데 누구에 가는지 이것도 조사해봐야 돼요. 1호점이 지금 우재창 씨한테 갔어요. 혹여나 자기들끼리 나눠먹게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이 죽을 맛입니다. 커피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제 30개수까지 오픈한다? 휴게소에 다 깐다면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번 태양광 사업처럼 운동권 사람들 나눠먹게 하는 거 아닌 건지, 이런 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거 하나 하고 싶은데. 아유, 정권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강래 사장 아세요? 입막으라고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18대 때 국회에 같이 했으니까 얼굴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주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이 김병규 씨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박영수가 조사하면 다 구속이다. 박영수 전 특검이 조사시키면은 본인의 잣대대로 한다면 다 지금 구속이겠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이 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이제 청와대 내부에 이제 감찰을 갖다 하는 감찰관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혹시 수석들이나 아니면 청와대 직원들이 잘못하는 게 있는지를 갖다 감찰을 갖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특별감찰관이 지금 아마 부재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청와대의 권력이 있는 실세들을 제어할 장치조차 하나도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슨 이 정의를 갖다 내세우고, 그리고 남한테는 직권남용을 갖다 이야기를 갖다 하고, 그러면서 구속시키고 수사시키고,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권력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오면요, 과거는 장관 이름을 누구나 알았어,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그런데
청와대 수석이 수석 이름을 더 잘합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석이 장관들 대동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뭐, 비서실장이 뭐, 국정원장파 대동하 이런 정부가 됐는데. 라이반 끼고. 네. 참, 멋은 알아가지고, 네. 그런데, 청와대. 그런데 게다가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각종 변명.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지방 이제 시찰 나갔어요. 보면, 대변인이나 홍보수석, 이번에 국민소통수석이라고 그러죠. 무슨 놈 소통장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따라갑니다. 이번에 안 따라갔어요.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청와대에 딱 앉아가지고, 김태우 조사관이 속된 말을 까면은, 그러면 나서 들이대서 변명하고, 하고, 지금 매우 급하게 돼 있어요. 본인들도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사실 자칫 잘못하면요, 어쩌면 자칫 잘못한 표현이 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지금 제2의 정민의 문건 지난주 월요일 했지 않습니까? 글이 빠져들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네. 게다가 이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네. 그 근본부터 좀 차근차근 따져가지고 그 변명을 갖다 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보니까 그냥 즉시 그냥 변명을 갖다 해요. 그러니까요. 그 변명이 그럼 맞는지 또 따져보면은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급한 건지. 네. 아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누굽니까? 러시아 우영군 씨 조사를 딱 까니까 1,000만 원 받았다 하니까는 그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미 검찰 조사로 무혐의가 끝났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검찰 조사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 적이 없는데 검찰 조사 끝났다. 그러니까 자세히 자료도 떠들어 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비밀 검찰청이 따로 있나 봅니다. 아, 그렇죠. 일반인들 모르는. 네, 민간인만 사찰하는. 네. 네, 참. 자, 안재영 씨가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동아리 정부라고. 동아리 정부. 참, 맞습니다. 청와대 운동권 했던,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동아리 모임하듯이 그렇게 국가 운영하다 보니까 이 지경 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네. 말씀드리려고 그런 맥락하고 똑같습니다. 네네. NLPD 정부예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